윤하선이 최근에 살을 뺐죠. 어디서 수치적으로 말하자면 뭐 8kg 정도 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윤하선의 회전 속도를 한번 측정해 보려고 이렇게 스탯을 한번 올렸었어요. 점프 측정 수치를요.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일단 윤하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가자면 2019년인가? 누군가가 제게 이 영상을 링크를 해줬어요. 얼음풍경님의 영상이었고, 승급심사 뭐 7급 관련 영상이었는데, 이 영상을 좀 봤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사실 제게 많은 사람들이 선수들을 링크를 해요. 이 선수 어떠냐, 저 선수 어떠냐. 저한테 선수 평가를 좀 바라는 그런 문의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제가 여기서부터 딱 연기를 시작하고 봐요. 이렇게 쭉 할 줄을 이렇게 봐요. 할 줄을 보고 첫 번째 점프를 딱 보는 순간 대부분은 꺼버립니다. 별로거든요. 그럼 이렇게 링크가 왔을 때 제가 얘 괜찮은데? 쓸만한데? 라고 했던 케이스가 누가 있냐면, 이문수, 김예림, 이혜인, 유영은 누군가가 저한테 소개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찾아본 거였고, 그 다음이 바로 윤하선이에요. 누군가가 링크를 해줘서 이 선수 어떠냐라고 내게 알려줬을 때 내가 보고서 괜찮아 라고 했던 케이스, 이문수, 김예림, 이혜인 다음번에 네 번째가 바로 윤하선이었어요. 대부분의 선수들은 제가 이렇게 딱 활주를 할 때 이 활주 장면만 보고서도 그냥 제가 꺼버릴 경우도 있거든요. 많아요, 그런 경우가. 저는 어지간한 선수에게는 눈길을 안 줍니다. 이 점프를 딱 봤을 때, 아 그래, 이 정도면 뭐 6학년이니까 그걸 감안하고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당시엔 제가 이 연기를 끝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서 제가 그동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몇 년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대 상위권으로 당연히 갈 거라고 얘기했죠, 윤하선이. 근데 결과적으로 저의 예측은 틀렸어요. 가장 주된 이유는 체형 변화. 아니, 체형 변화는 무슨 그냥 살찐 거지. 그냥 살찐 거죠. 살찐 거잖아. 그냥 체형 변화라고 하면 안 되지. 그건 그냥 살이 찐 거예요, 디룩디룩.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살을 뺐다고 하고, 제게 어떤 얘기가 들려왔냐면, 이제 윤하선이 점프를 뛰어요. 점프를 뛰는데 이제 폼이 많이 이제 예전으로 조금 돌아가니까, 거기서 그 윤하선의 점프를 보고서는 막 신지아랑 비교를 하는 말들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해주려고 지금 살찌기 전에 영상들, 아니 살찌기 전이라기보단 살 빼기 전에 윤하선의 역대 점프들을 대략 측정을 해서 올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신지아하고 비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숫자들을 보기 전에 말이죠. 이 얘기를 하고 갈게요. 제가 2019년에 윤하선을 이 방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을 보고 괜찮아, 쓸만해, 유망주야 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2019년의 대한민국을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에는 이문수, 김예림, 유영, 이혜인 이 4인방이 잡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윤하선을 봤을 때 얘는 언젠가 국대 상위권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좀 다르게 말을 꼬아볼까요? 2019년에는 지금의 신지아와 김채연이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의 신지아와 김채연이 이문수, 김예림, 유형, 이혜인보다 더 나으니까요. 제가 2019년에 윤하선이 국대 상위권으로 갈 유망주다라고 생각했던 건 지금의 신지아와 김채연을 예상 못했기 때문이에요. 뭐 이 부분은 저도 좀 변명거리가 있긴 한데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 냉정하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신지아는 역대 김연아를 제외하면 신지아가 역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여신 중에서. 김채연은 아직 뭐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김연아를 빼고 났을 때 역대 한국 여신 중에서 신지아만큼 했던 선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윤하선이 살을 좀 빼고 왔다고 해서 신지아와 비교를 한다. 솔직히 말할게요. 좀 한심스러워요. 물론 뭐 덕담의 형태였을 수는 있어요. 아, 윤하선, 아선이 살 빼고 오니까 점프가 정말 좋네. 신지아한테 안 꿀리겠어. 뭐 신지아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덕담의 형식으로 얘기가 나왔을진 모르겠지만, 스탯을 뜯어보면 냉정하게 말해서 윤하선의 경우는 지금 신지아와 비교를 하려면요,
살을 쫙 빼서 예전 베스트로 간다고 해도 안 돼요. 예전의 베스트가 아니라 예전의 베스트로 회복을 한 다음에 거기서 다시 몇 단계 성장을 해야 돼요. 한국 피겨계가 놀고 있지 않았거든요. 다행스럽게도. 그러면 제가 왜 이 당시에 윤하선의 이 점프들을 보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지를 이 숫자들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시에는 제가 이런 채공 시간만 대략 측정했지 회전 속도를 측정해 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당시에 자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당시는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었죠. 여자 싱글은. 당시 알렉산드라 투르소바 같은 애가 트리플 러츠나 플립에서 보통 나오던 수치가 0.54에서 0.57 사이의 채공 시간이 나오면서 회전 소요 프레임이 요즘 기준으로 하면 요 숫자 있죠. 요 두 번째 숫자. 요거는 채공 시간이고 이거는 두 번째 회전 구간이고요. 이거는 1.5회전에서 2.5회전의 회전 구간 소요 프레임이거든요. 이 숫자가 13 아래로 나와요. 13이면 좀 느린 거예요. 투르소바 같은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서 한 12에서 13 사이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물론 그때는 제가 윤하선의 회전 소요 프레임을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몰랐죠. 그러나 이런 숫자들 도약을 할 때 나를 돌리면서 뜨는 선수들에 대한 보정치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여서 이 숫자를 저는 당시에는 0.54초대로 측정을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보정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어찌됐든 이번에 측정해 보니까 회전 소요 프레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6학년 때.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이렇게 얘기하고 갈게요. 이문수가 중학교 때 주니어 선발전을 뛰었던 어떤 대회를 제가 측정을 일부러 해봤어요. 점프 하나만 뽑아서. 이게 러츠였나 플립이었나 모르겠는데 요게 한 0.54, 55 사이였고 요게 14가 나왔어요. 이거는 길면은 점프 높이가 높다라는 의미에 가깝고요. 오래 떠 있었다는 얘기고 이것이 작아야 회전이 빨랐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거는 큰 게 좋고 이거는 작은 게 좋은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면 이게 14였던 이문수, 이게 0.5455였던 이문수. 그래 따지면 이 수치는 중학교 때 이문수보다 나은 수치예요. 중학교 때 이문수보다. 그리고 이 숫자들을 의미하면 시마다마오 같은 경우는 러츠 플립이 0.5에서 0.53 사이의 채공 시간에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회전 소요 프레임이. 그러면은 최근에 뛰고 있는 시마다마오의 러츠 플립보다 스탯은 더 좋은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6학년 때 윤하선의 러츠가 시마다마오의 러츠보다 좋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윤하선의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다른 문제가 뭐냐면 회전축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있었고 물론 6학년 때 있었던 문제는 아니에요. 중학교 넘어가면서 생긴 문제였는데 일단 뭐 퉁쳐서 그 다음에 착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윤하선의 경우도 약간. 그런데 제가 시마다마오를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지가 엄청 좋다라고 제가 얘기하죠. 대한민국에서 현재 착지가 가장 좋은 건 남싱 여싱 합쳐서 신지아인데 그 신지아보다 시마다마오의 착지가 좀 더 좋아요.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 가시겠죠? 즉 시마다마오의 경우에는 그 착지와 도약과 그 여러 가지 보조적인 것들이 지금 이것보다는 나쁜 스탯이지만 아무 문제 없이 점프를 뛰게 해주고 있어요. 그것들이. 그리고 시마다마오는 채공 시간을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만드는 거예요. 체력 안배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수치가 지금 최근에 뛰고 있는 시마다마오의 트리플 러츠보다 더 좋은 수치라고 해서 윤하선이 더 뛰어난 건 아니에요. 일단 그걸 알면 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러츠에서 나오는 이런 러츠 플립에서의 채공 시간들 이런 걸 쭉 보면 이 숫자들이 굉장히 회전이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문수나 김예린과 비교했을 때 채공 시간에서 안 떨어지거나 오히려 앞서면서 회전 속도는 더 좋은 그런 숫자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6학년 때라는 거지. 6학년 때는 이문수 김예림도 빨랐어요. 이혜인도 6학년 때는 빨랐어. 이혜인의 경우는 6학년 때 이게 1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6학년 때로 비교해도 윤하선이 회전 속도에서는 더 좋았다. 다만 이혜인은 6학년 때 이게 0.58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채공 시간이라는 측면에서는 이혜인보다 떨어졌다. 이거 한 가지 좀 제가
첨언하고 갈게요. 제가 과거에 우리나라 국대 상위권 선수들 중에서 이혜인의 피지컬이 약한 편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거는 제가 이혜인의 여러 점프들을 많이 측정해보지 않아서 제가 잘못 말한 겁니다. 정정하고 갈게요. 제가 이혜인의 피지컬이 좋지 않다고 했었던 건 이혜인이 제가 측정했던 점프들이 하필이면 이혜인이 안 좋았을 때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혜인이 좋지 않았을 때를 하필 골라서 측정을 몇 개 해보고서 제가 좀 성급하게 내렸던 결론이었어요. 좀 많은 대회를 측정하고 봤을 때 이혜인은 절대 피지컬이 떨어지는 선수가 아니었다라는 거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즉 채공 시간에서는 이혜인보다 떨어지고 대신 회전 속도에서는 윤하선이 좀 더 앞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충 이 숫자들이. 그리고 이 숫자들이면 최근의 김채원보다도 더 빠르죠. 그리고 살코 0.49, 악셀 0.48. 즉 이게 뭐냐면 전체적인 점프 높이와 회전 속도가 조화로워요. 지금 6학년 때 이 숫자들을 보면 굉장히 조화롭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루비나 살코는 쓸데없이 높게 뛸 필요가 없는 점프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전 속도에서 적당히 구색을 맞출 수 있는 적당한 높이로 뛰어졌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6학년 때 숫자를 본다면 그때는 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측정을 안 했지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래 내가 윤하선을 유망주라고 생각할 만했어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숫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랭킹 대회 갔을 때도 대체적으로 회전 속도가 좋은 편이에요. 회전 속도가 좋아요. 신지아의 경우는 요게 이제 13 초중반을 형성하죠. 요즘 들어선. 이제 점프 높이가 더 올라가면서 뭐 한 2년 전, 1년 전 신지아라면 이게 한 13이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중2, 중3 때 신지아잖아. 이건 지금 6학년 때 윤하선이고. 그렇게 봤을 때 상당히 준수한 채공 시간들이다. 즉 점프 높이와 회전 속도의 배합 상당히 괜찮아요. 다만 이런 숫자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김연아와 같은 프리로테가 거의 제로인 형태의 점프로 뛰면 회전 부족입니다. 이러한 스탯은 대략 제가 앞에 얘기했죠? 투로소바가 트리플 러츠 플립을 뛸 때 수치와 비슷하다. 그럼 투로소바는 어떻게 점프를 뛰고 있죠? 네, 비볐죠. 뜰 때 돌리잖아요, 나를. 그 말은 윤하선도 나를 돌리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다 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런 스탯 정도에서 회전을 잘 채우고 있다. 그 선수는 도약할 때 나를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날착지까지 하는 시마다마오는 요 회전 속도에서 요게 더 짧아도 회전을 채운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숫자를 볼 때는 이것만 보지 않고 그 선수가 어떤 식의 도약을 쓰는지, 착지할 때 어떤 착지를 하는지를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어찌됐든 6학년 때까지는 정말 회전 속도가 좋아요. 채공 시간도 무작정 높게 뜨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 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후반부 러츠인데 0.56초 나왔죠. 근데 이 앞에 러츠가 오히려 더 짧아요. 이건 뭐냐면 발사각이 좀 낮게 형성됐어요. 이때와 이때가 발사각이 좀 다릅니다. 뭐 굳이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네. 그리고 좀 아무래도 점프를 많이 뛰고 후반부 가니까 여기서는 회전 속도가 살짝 느려지는 경향이 있죠. 요럴 때에 비해서. 어찌됐든 회전 속도가 좋았다. 6학년 때. 자, 그런데 요거는 중학교 2학년 때죠. 중학교 2학년 때요. 중학교 2학년 때인데 3월 달이잖아. 그럼 이건 거의 중학교 1학년 때 수치에 가깝겠죠. 불과 한 달 전에는 중학교 1학년이었어. 중2가 되자마자 치렀던 대회예요. 그때는 살짝 이게 이제 13대를 형성하고 있죠. 13. 이게 아까 저 위로 가면 12나 12.5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는 13, 10이었는데 14, 13이 됐어요. 이게 0.5에서 0.525. 즉 뭐냐면 전체적으로 점프 높이가 살짝 올라가면서 회전 속도는 느려졌어요. 지금 이게 13 플러스 나오죠. 13. 지금 이 숫자가 대략 무슨 숫자냐? 요 회전 소요 프레임들이 이제 최근의 신지아에 가까워졌어요. 근데 신지아보다 채공 시간이 훨씬 떨어지죠. 회전 속도는 지난 시즌의 신지아 수준이 됐어요. 이게 이런 게. 그런데 채공 시간은 지난 시즌의 신지아와 비교해도 훨씬 떨어진다. 그러면 신지아보다 더 비벼야죠. 더 나를 돌리면서 떠야 되죠. 중학교 2학년 때의 윤하선은 이미 나를 많이 돌리면서 뜨는 선수로 바뀌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날을 돌리면서 뜨는 게. 그런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넘어가면서 윤하선의 도약 방식이 날을 많이 돌리는 형태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성립을 했어요. 점프가. 그러나 선을 벗어나지 않는 정도예요. 자, 이 정도면 그냥 이 상태에서 회전 속도가 더 느려지지만 않으면 국가대표 되는 거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무난히. 다만 이때 슬슬 엣지 문제가 좀 두드러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는 시기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좀 혼란이 오면서 국대가 좀 못 되고 뭐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어쨌든 스탯만 본다면 국가대표가 되는 거에는 그다지 의문이 안 실리는 그런 숫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거의 1학년 때나 마찬가지인 숫자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지금 중3으로 넘어가요. 중학교 2학년 때 영상을 제가 측정할 만한 걸 못 찾았거든요. 중3이면 우리가 이미 눈에 띄게 윤하선의 체형이 불어난 상태라는 거 다 기억하시죠? 중3인데 12월이에요. 이 말은 이때 중학교 2학년 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년하고도 반 이상, 1년 9개월 정도가 지난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숫자와 요 숫자 때는 1년하고도 9개월 정도의 갭이 있는 겁니다. 꽤나 많은 갭이 있어요. 한 학년 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중2지만 3월이었고 초에, 이거는 중3이지만 연말이에요. 아시겠죠? 1년 9개월. 자, 그래 봤을 때 이 숫자가 지금 이러고 있죠. 지금 러츠에서 14.5, 플립에서 15 마이너스, 14 플러스, 루비 15, 살코가 14 마이너스, 러츠가 또 15? 이게 지금 무슨 숫자인 줄 아세요? 이게 지금 이런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윤하선이 피겨를 포기하고 은퇴를 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말 안 돌립니다. 말을 돌리는 거 싫어해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스탯들은요, 윤하선이 피겨를 접고 은퇴를 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어요. 제가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이 러츠나 플립에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두 번째 회전 구간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21년 주니어 그랑프리 때 김민채가 21년 주니어 그랑프리 때 그럭저럭 점프 폼이 좀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럭저럭 대회를 치렀죠. 그때 김민채의 스탯이 이 채공 시간이 대략 0.6초였고요. 회전 소요 프레임에서 이 두 번째 회전 구간이 14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채가 폼이 그럭저럭 괜찮았을 때가 이게 14가 나오고 이게 0.6이 나왔어. 그런데 22년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김민채가 슬럼프가 시작되죠. 김민채가 슬럼프가 들어갔을 때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14.5, 15가 나오기 시작해요. 김민채가. 그러고 이 채공 시간은 거의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김민채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14에서 14.5, 15가 되는 그 정도 차이로. 자, 그런데 윤하선은 채공 시간이 앞에 말했던 김민채보다 훨씬 짧죠? 훨씬 짧아요. 그런데 회전 속도는, 회전 소요 프레임은 거의 김민채의 그 나락으로 갔던 시절급이에요. 그럼 지금 김민채의 슬럼프 기간보다도 더 엉망이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그나마 쿼터 랜딩 정도라도 가려면 김민채보다도 훨씬 더 비비고 돌려야 돼. 그리고 날착지도 해야 돼. 근데 윤하선은 비비고 돌리겨서 뜨긴 했는데 김민채도 돌렸거든요. 김민채도 돌려서 겨우 그렇게 됐던 건데, 윤하선이 돌린다고 김민채보다 얼마나 더 많이 돌리겠어요. 그리고 날착지 안 되잖아요, 윤하선. 윤하선 착지가 그렇게까지 뛰어나다라고 말 못합니다, 냉정하게. 19년 당시에 내가 한국 선수들을 보던 기준에서는 윤하선의 착지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거듭 말하지만 그때는 신지아 김채원이 없었어요. 지금은 신지아 김채원이 있잖아. 그때와는 지금은 비교 대상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착지가 좋은 편이다라는 말을 못해. 엄청 쓰레기다라고는 말할 정도는 아닌데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스탯에서도 뭔가 점프를 제대로 해 먹으려면 신지아 수준의 날착지는 해야 돼. 근데 안 되잖아, 그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중3이 왔을 때 요런 숙제는요. 자, 만약에 윤하선이 6학년 때부터 유망주 취급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냥 피겨를 해오던 선수가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럼 진짜 은퇴를 해도 이상할 게 없다니까요. 아니면 나는 원래 이것밖에 안 되라고 생각하면서 피겨를 하든지. 자, 그러나 윤하선의 경우는 6학년 때부터 유망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본인도 알아요, 그런 건. 본인이 피겨가 좀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 선수 부모도 알고. 그러니까 인터뷰도 막 들어오고 하잖아. 윤하선 인터뷰 많이 했잖아요. 막 미래의 뭐 대한민국을 대표할 뭐 여싱 스케이터 어쩌고 하면서 막 인터뷰도 들어가고 했거든요. 그 말은 선수나 선수 부모나 미래를 나름의 꿈을 꾸잖아요. 미래의 한국을 대표해서 월드나 올림픽을 나가는 꿈을 꿨을 거란 말이야. 그런 입장에서 이런 숫자는요, 진짜 절망스러운 거예요, 이건. 이런 숫자를 보고 이게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내 딸이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다. 저는 솔직하게 제 딸에게 접자고 했을 거예요. 농담 아닙니다. 아, 물론 윤하선의 경우는 이게 정말 체형 관리가 안 돼가지고 살이 디룩디룩 찐 상태죠. 그러면 살을 빼면 된다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근데 살이 그렇게 찐 것도 아닌데 이런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요, 솔직하게 그건 진짜 때려쳐야 돼요, 피겨를. 그냥 때려쳐야 됩니다. 제가 뭐 정말 돈이 많아가지고 만약에 제 딸이 공부머리도 없는데 딱히 할 게 없으니까 그냥 피겨라도 해라. 그러다가 너 나이 먹고 성인 되면 시집이나 가라. 이런 의미로 피겨를 시켜줄 거 아니라면 접어야 돼요. 그러나 이 숫자들은 윤하선이 정말 체형 관리에 실패를 해서 살이 많이 찐 상태에서 나온 숫자죠. 그럼 그게 뭘 의미하죠? 살을 빼면 어느 정도 예전 수치가 나올 거다. 라는 희망이 있어요. 희망. 그래서 살을 빼서 온 거겠죠. 그런데 그냥 잠깐만 고등학교 1학년 때 거 잠깐 볼게요. 점프를 어떻게 뛰겠다는 거지? 자, 일반적으로 이걸 알아두셔야 되는 게 보통의 경우 러츠가 아웃했지 플립이 인했지가 제대로 구사되었다라고 전제를 하면 러츠가 회전 속도가 느리고 플립이 그 다음 러츠보다는 좀 더 빨라요. 그 다음에 이 플립보다 더 빠른 게 룹이거든요. 근데 룹에서 15가 나오고 있고 그냥 개판 5분 전이 아니라 그냥 개판이에요 지금. 이 숫자들을 보면서 아 이거 개판이었구나 라고 숫자로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적어놨죠. 중3만 와도 실질적으로 망테크야. 망한 거라니까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네. 글렀죠 지금. 기본적으로 룹, 플립, 러츠보다 악셀, 살코, 토롭이 회전 속도에서 유리합니다. 그런데 트리플 토롭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더블 악셀이 이러고 있어. 더블 악셀은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더블 악셀 같은 경우는 회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회전을 느리게 도는 선수도 있으니까. 근데 플립을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점프가 실패하지. 아시겠어요?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거는요, 절망, 좌절 이런 걸 상징합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트살이 14 플러스 망조죠. 망조. 김채원은 이게 13 이하일 거고 신재하도 이게 하면 13 근처일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신재의 경우는 요 채공 시간도 이거보다 더 길거든요.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점프가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되는 숫자라고요, 이게 지금. 점프가 성립할 수 없는 숫자라고요, 지금. 제대로. 정상적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드는 목적은 뭐냐면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살이 찌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치명적인 타격이 오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잘 보면 채공 시간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채공 시간은 오히려 올라갔다니까. 실제로 카밀라 발리에바도 살찌고 나서 자 22년 동계올림픽을 했죠. 근데 약물 드러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메달 실패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러시아 자국 대회에서 살쪄갖고 나왔는데 그 커드 토가 원래 0.7초 나오던 게 0.71초까지도 나왔어요. 살찌고 나서도. 그런데 회전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지. 근데 거기서 더 벗어나서 살이 더 찌면 그때는 점프 높이도 낮아져요. 도약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살이 찐다? 체형이 많이 안 좋아진다? 네, 회전 속도부터 옵니다. 회전 속도부터. 숫자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대부분이 체형 변화가 오면 점프 높이가 안 나와서 망한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거든요. 점프 높이가 아니라 회전 속도예요. 회전 속도에 문제가 생겨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번 최근에 신재하가 뭐 8kg 정도 살 뺐다는 얘기를 내가 어디서 봤는데 8kg 갖고 안 됩니다. 더 빼야 돼요. 지금 이게 고1 때의 윤하선 모습이거든요. 작년 말.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죠. 그러면 자 지금 살을 뺐어. 그러면 이 15가 나오는 이 숫자들이
한 14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예상하는 윤하선이 한 8kg 정도 살 빼서 회복된 숫자는 대략 중3 때 숫자에 가까울 겁니다. 요 정도 숫자들. 모자라요. 이걸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3 때도 이미 망테크라니까? 이 정도 회복돼가지고는 안 돼요. 더 회복돼야 됩니다. 어디까지 회복돼야 되냐? 지금 제가 여기 중학교 2학년이라고 했지만 이거 실질적으로 중학교 1학년 수치나 마찬가지잖아요. 3월이니까. 자, 그러면 요 숫자하고 요 중3 때 숫자하고 중간 지점까지 가야 돼요. 지금 제가 여기 측정하지 못했던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스탯까지는 가줘야 그나마 뭘 해먹어 볼 만하거든. 근데 잘 보시면은요. 어디를 보더라도 러츠 플립이 0.56을 못 넘어요. 윤하선이. 즉 윤하선은 과거부터 어차피 트리플 악셀 이상 안 되잖아요. 윤하선. 그죠? 그럼 여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러츠와 플립 그리고 연결 토룹이에요. 이거 세 개가 일단 기본 트로이카로 갖춰줘야 되는데 러츠 플립의 채공 시간이 0.56을 못 넘거든요. 그런데 회전 소요 프레임이 회복되어도 중3과 중1 때의 중간 수치가 되더라도 한 14 정도가 나올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 신지아하고 김채연하고 비벼 볼 수가 없어요. 요즘 신지아는 힘을 좀 빼고 뛰어도 힘을 많이 안 주고 뛰어도 0.58이거든. 러츠 플립이. 회전 속도가 느리게 나올 때가 이게 13.5란 말이야. 느리게 나올 때가. 자, 그럼 채공 시간은 김채연하고는 비슷한데 김채연은 이 숫자가 13이거나 13 이하로 나와요. 그럼 채공 시간이나 회전 소요 프레임이라는 이 두 가지 스텝만 가지고 본다면 신지아나 김채연의 근처도 못 가요. 냉정하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19년대 윤하선을 바라볼 때하고 지금은 기준이 달라졌다니까. 많이. 거기다가 윤하선의 착지가 신지아는커녕 김채연만큼이나 될까 싶거든요, 솔직히. 회전축에서부터 조금 윤하선의 경우는 회전축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냉정하게 말해서요. 아무리 지금 살을 뺐다고 하는데 8kg 뺀 거 가지고는 신지아나 김채연에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럼 윤하선이 어느 정도까지 와야 되느냐? 제가 윤하선에게 바라는 건 더 빼고 살 더 빼야 돼요. 지금보다도 더 빼고 그래서 최대한 중학교 2학년 때 수치에서도 요 3월달 수치에는 솔직히 힘들어요. 좀 가까워지는 숫자까지는 가자. 가까워지는 숫자까지는 가고 거기서 여러 가지를 다듬어야 돼요. 또 제가 신지아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주니어 1년차, 2년차, 3년차를 거치면서 계속 문제들을 고쳐나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윤하선은 못했어요. 왜? 살쪄가지고 점프 자체가 안 되는데 뭘 문제를 고쳐? 그러니까 남이 2, 3년간 해놨던 거를 윤하선은 몸무게 싸움하고 있었는데 몸무게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윤하선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스케이터일 수밖에 없어. 남은 저기 멀리 도망갔는데. 다시 말할게요. 네, 윤하선이 살 뺀 거는 정말 저도 기쁘고요. 조금이라도 더 예전에 나았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를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프 좀 몇 개 괜찮았다고 해서 신지아나 김채연하고 그렇게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레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빼고 더 단련하고 더 다듬어서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하선에게 미래가 없어요. 최근에 뭐 크랜베리 컵인지 뭔지 대회에 윤하선이 출전을 했지만 그 대회는 제대로 된 영상이 없어서 측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하선의 그 점프 스탯을 최근에 살을 빼고 난 이후의 점프 스탯을 측정하려면 국내 직캠러들이 이제 활동하는 랭킹전은 가야지 가능해요. 그래서 12월은 돼야 가능할 것 같은데 그때 측정해보고 이 채공 시간이나 회전 소요 프레임의 이런 모습들 그리고 회전축이 어떻게 잡히는지 도약을 어떻게 하는지 엣지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착지를 어떻게 하는지 등을 보면서 윤하선의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 선에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솔직히 말할게요. 솔직히 말해서 현재 윤하선은 살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고나연보다 못해요. 지금 제가 어저께 고나연의 주니어 선발전 영상을 다시 한번 흘낏 봤거든요.
제가 고나연의 주니어 선발전을 스탯 측정하느라 점프만 보지 연기 전체를 안 봤는데 고나연이 상당히 좋아지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나연과 비교했을 때 윤하선이 고나연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하선의 경우는 신지와 김채연하고 비교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장 고나연보다 못해 보이는데 살을 뺐다 해도 과거에 본인에게 주어지던 그런 찬사, 뭐 특급 유망주, 각종 인터뷰 이런 것들 다 잊어야 돼요. 진짜 독하게 죽을 똥 살 똥 해야 됩니다. 뭐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시간이 되면 한번 제가 고나연의 주니어 선발전이나 아니면 주니어 그랑프리에 들어가면 고나연을 좀 다뤄볼까 해요. 왜냐면 고나연 관련해서도 참 스토리가 있거든요. 뭐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제가 윤하선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살 몇 킬로 뺐다고 되는 게 아니다. 앞으로 네가 할 게 많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